요렇게 가격이 움직입니다. 이 가격이 떨어져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데 이게 뒤에서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는지를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같은 시간대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더 그래프는 이렇게 돼 있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스테이블은 이런 식으로 공급이 되고 있었어요. 실제로 요 라인을 여기까지 그릴 수 있죠. 이 사이클이 끝나기 전까지는 하락 반등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 있는 사이클이 끝나고 나서야 이제 제대로 된 반등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클이 끝나야 이제 실질적인 이제 하락 사이클이 멈춘다고 볼 수 있고 이 보이지 않는 손에 하락 압력이 끝났다고 볼 수 있죠. 제가 비공개한 글인데 스테이블 오타쿠가 만든 선행성 지표 본 적 있으신가? 라는 얘기를 전에 블로그로 업데이트를 했다가 다시 지웠습니다. 모든 지표들이 이제 사실 후행성이라는 이제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보는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아비트리지를 포함한 거래들이 더 많기 때문에 실제 기반의 데이터가 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회사에서 진짜 일주일 동안 업무를 주지 않고 받지 않고 노터치를 해서 선언해서 만든 게 이거예요. 후행성이 아닌 지표를 만든다는 거는 데이터가 나오는 인과관계를 주장하고 그 앞단에서 데이터를 끌어와야 후행성이 아닌 거예요. RSI나 이런 애들이 후행성인 이유는 당연해요. 왜냐하면 하락 평균, 상승 평균에 대한 이런 임자들이 모두 가격으로 봤기 때문에 그 가격은 현재 가격을 다시 백으로 다시 셀프 피드로 봤죠. 그걸 또 평균으로 가공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싼 돈을 다시 먹어서 그걸 소화해서 나온 지표이기 때문에 흥행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임자를 직접 만들어서 재설계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간 데이터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결과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이더리움의 코인 가격 기반 데이터, 이더리움의 코인 데이터예요. 코인베이스에. 이 거래량 보면은 뭐 큰 의미를 가지기가 좀 힘들죠. 거의 대부분이고 의미 있는 데이터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 스테이블 모델링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저희 그래프는 이 아래에 바 그래프가 됩니다. 이거 진짜 만드는데 정말 힘들었거든요. 요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자랑. 하락의 여파가 보이는 지점을 선행으로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장점이 있어요.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슈에 비해서 시장이 얼마나 가볍게 무겁게 받아들인지 여부를 시장을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크게 티가 안 나지 않지만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는 이 데이터를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하락 움직임이 선행으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하락에 대한 선행 움직임이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나오는 건 아닌데 하락이 반드시 나오는 건 아닌데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가격이 떨어지는데 반등이 나오면서 하락폭이 나오지 않게 여기는 매수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100%는 없어요. 모든 케이스에서 100%를 만들 수 있는 곳은 절대 없어요. 그거 찾으신 분들은 돈 100만 원씩 주시고 그 리딩방에 들어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전 이 부분의 데이터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를테면 하락하는데 뒤에서 매수를 받아주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하락을 하고 있는데 매수를 받아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거래량이랑 상관이 없죠. 보면은 다시 반등이 나오는구나 이런 부분도 체크할 수 있었고요. 여기에 대한 데이터는 그 파이프라임 요걸 기반으로 하는데 나중에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블로그에서 보시면 됩니다. 거래소의 특정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갭만큼의 스테이블을 이용하여 비트코인을 사고 비트코인을 팔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하나의 이제 스테이블을 이용해서 컨트롤을 한다는 건데 대신 여기에 대한 한계는 스테이블을 넘어서는 이슈는 사실 방법이 없다. 이런 거 떠버리면은 없는 스테이블을 그냥 이제 좀 더 끌어모아서라도 이제 시장을 움직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CPI 이슈 이런 것도 오로지 평상시 평온한 상태의 비트코인에 대한 예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이겁니다. 거래소 내에 이제 유저 스테이블 모델링. 이거 누가 한다고 하면 정말 저보고 사기꾼이라고 해도 사실 할 말이 없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거래소 내에서 스테이블이 잉여화된 경우를 딱 두 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더 떨어질 것 같아서 개인들이 매수를 안 눌러주면 그 코인이 잉여죠. 잉여로 남아요. 이미 오른 코인을 누군가가 일괄 대량 이체를 하고 있으면 이것 역시 스테이블이 남기 때문에 잉여화돼요. 요 나머지 케이스들은 그렇게 막 무시해도 될 만한 케이스. 이를테면 운전을 아주 거지같이 해서 사람들이 그냥 놔버린다던가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부실한 미끼로 위아래로 엄청나게 흔들어대는 이런 운전. 이런 건 이제 큰 판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서 빼버렸어요. 거래소 내에서의 스테이블을 모델링하고 지표화해서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확률로서 예상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진짜 사기꾼이죠. 제가 지금 사기꾼과 분석가의 영역에 경계에 서 있습니다. 빅스 지수라는 게 있어요. 빅스 지수가 보면 뭐 약간 공포 지수죠. 미래 시장이 어떤지에 대한 기대감을 옵션 상품을 이용해서 수치화한 건데, 이거를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비슷한 개념으로 코인으로 만든 거죠. 여전히 이거는 팔 생각은 없고요. 회사 자산이기 때문에 왜 팔아서도 안 되고, 제가 블로그를 최근에 많이 적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모를 수도 있겠군요. 저는 통계랑 온체인 데이터에서 이제 데이터를 직접 캐내고, 거기에 대해서 재발견을 하고, 해석을 재창출하는, 그리고 그걸 쌓아서 라이브러리 계층화를 만드는 게 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데이터를 이용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가끔 본 사람들이 CME 갭 채우러 간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저희 회사에도 이런 비슷한 게 있어요. 최근 이더리움을 보면 약간 세 가지 요 이더리움의 가격을 보면은, 자, 요게 이더리움 가격이거든요. 이더리움의 가격을 보면은 세 가지의 분류를 해놓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첫 번째는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면은 진짜 가는 건가? 라고 해서 이게 따라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가격이 떨어질 때 빠진 케이스가 있고, 완전히 빠져버렸을 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좀 뭐라도 해야 되나라는 이런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이게 스테이블로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스테이블이 이렇게 모여 있다가 사람들이 스테이블이 이제 거래에 이게 사용되면서 이제 실질적인 이제 유효 스테이블이 전부 줄어들었죠. 그러다 이 부분에서 과열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부분 여기를 피크를 찍고 다시 유효 스테이블이 줄어들기 시작하거든요. 이때 이제 보통 이제 빠꼬미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랬다가 이때부터 완전히 빠져버리면서 다시 여기에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뭐랄까 약간 처물린 케이스가 여기가 나오겠죠. 이 보시면은 사람들이 주문을 넣으니까 또 쪽비 빨려 나가요. 그랬다가 여기서 피크를 칩니다. 그러면은 근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더라도 이 부분은 이건 너무 좀 과열인데 싶은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굉장히 세밀하고 빠르게 알고리즘화해서 이 패턴을 그룹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사람들은 살까 말까를 마우스를 놓고 고려를 하는데, 컴퓨터는 이제 안에 있는 스테이블 모니터링을 한 이제 모델링을 이용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뭘 계산할 수 있냐면, 실질적으로 자연스러운 순차적인 흐름은 여기는 요 흐름에 맞춰서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여기 요 주황색이 아니죠. 녹색 그룹은 어떻게 보면 과열 때 들어온 거예요. 떠밀려서 들어온 케이스인 거죠. 난 사야 되나? 라고 했을 때 과열 때 들어온 요 케이스, 실질적으로는 요런 움직임이었을 텐데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요 녹색 부분이 뭘 만들었냐? 바로 이더리움 가격에서 요걸 만들었어요. 여기는 요 부분. 그래서 녹색은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요 과열의 영향을 받아서 요만큼 튀어나오게 됐는데, 얘들이 없었으면 이렇게 청평했을 거예요. 근데 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피크를 치게 된 거죠. 그래서 과열은 어느 순간적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가 순간적으로 복구하고 이익실현한 경우가 있는데, 그 이익실현 부분이 바로 여기는 요 부분이 되겠다. 내려오는 부분. 네. 그래서 이 지나친 오버히트는 민코인으로 치면은 어떻게 보면 MEV 봇이나 뭐 이런 비슷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걔네들의 수익으로 잡히게 되고요. 보면 이제 이런 MEV 봇 같은 애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양식장에 잡아놨던 물고기 허벅지를 조금씩 뜯어가는 약간 그런 기분 나쁜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나아보면,
데드캣이 나오는 집을 계산을 할 수가 있을까? 데드캣을 예상해 본다던가 계산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뭐 반응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 정도 떨어지면 인륜 반등이 나와야 돼. 뭐 이런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고, 최근 2주일간 5% 하락에 대해서 65%의 반등이 나, 이런 그냥 무작위로 그냥 엑셀 통계를 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거래소에서 유효 스테이블 이제 모델링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계산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데드캣이 나올 확률이 얼만큼일까? 근데 자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자 가격이 이더리움 가격이 여기 내려가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이거 데드캣이 나와야 될 건데 언제 나올 것인가를 사람들이 다들 고민하고 있을 텐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순간적으로 이 데드캣이 나오면 여기서 일단 코인이 떨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스테이블 누군가가 코인을 팔아서 스테이블이 시장에 남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이 점점점 남아서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피크를 치고 오히려 여기서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떨어지는 코인 대비 이제 줍줍을 시작한다는 거죠. 요게 나오면 데드캣이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 요만큼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요 흡수하는 과정이 이제 누군가가 가격을 떨구면서 거래소 창고에 쌓아놨는데 그걸 이제 착한 데 쓰겠습니다라고 이제 그걸 끌어 쓴 거죠.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요렇게 반등이 나온다는 거죠. 요렇게. 제가 이런 말 되게 좋아하는데, 그 생복을 돈으로 살 수 없다면 돈이 부족한지 알아봐. 뭐 이런 것들. 제가 이 짤이 이 위에 있는 이 지표를 만드는데 되게 도움이 됐어요. CPI, 노용, 뭐 고용지수, 비농업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결국 수급에 영향을 주는 시나리오, 서사, 메이크업에 가깝단 말이죠. 인문학도들이 만드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누군가가 스테이블로 움직이는 것에 대한 개연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개연성을. 실질적으로는 결국 돈이 모이면 이제 코인이 오르고, 돈이 빠지면 코인도 빠지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돈 때문에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오게 되면은 이 지역에 비가 왔습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남태평양 기단이 어떻고 해서 여기에 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여기에 비가 내릴 확률이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일기예보죠. 근데 이거 보고 지금 이 지역의 습도가 90% 이상이기 때문에 비가 올 거예요. 여기 곧 100%라서 비 올 겁니다. 습도가 높으니까 비가 오죠. 라고 얘기해버리면 이제 일기예보가 좀 의미가 없어지죠. 그리고 미리 여기에 대한 예측이라는 느낌도 좀 사라지고요. 근데 저희는 실시간으로 컴퓨터 앞에 붙어 있고 알고리즘으로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습도가 99%에서 100%로 방금 완성이 됐습니다. 바람이 적으니까 비가 내리겠네요. 왜 비가 오나요? 습도가 100%라 비가 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심플하게 원인과 결과를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뉴스, CPI, 고용지수, 비농업 이런 게 재미가 없어졌어요. 이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누군가 새치기도 하고 윗돈을 주고 선착순 순위를 당기기도 하는 그런 구조도 코인에서 이제 모델링으로 구축이 가능하고 해석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은 글라스노드나 이런 분들이 저를 보고 사짜라고 하겠죠. 네. 아무튼 이 내용들을 좀 더 화이트박스화해서 깔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회사에 아직까지 캐시카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케이스들을 저희가 계속 잡아낼 수 있고 잡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락감사 만드는 돈 다시 들어오고, 그럼 데드캣이 이걸로 만들어지겠네. 이 돈으로 어디까지 만들어 올리나 보자를 이제 테스트를 해봤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더라고요.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데드캣을 설명한 사람은 아마 제가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면은 슬라이드 노트를 했네요. 그냥 보시죠. 보시면 이렇게 비트바이 더 이렇게 떨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누가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었냐라는 게 사실은 스테이블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거.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말이 1시간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